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연속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증언대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날선 공방이 이어지던 중 곽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며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기념 만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에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터뜨리며 추가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증언에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됐던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 사살설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체포에 그치지 않고 살해까지 하려 했다는 주장인데 한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친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사실무근일 뿐더러 헌법재판소에서 증거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빙성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나 그런 증거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졸속 내지는 엉터리로 이루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그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안주 놓고 술 마셨잖아요. 그죠? 계란말이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예. 계란말이하고 베이컨 좀 구워 놓고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술 드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술은 항상 통상 10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네, 곽종근 전 사령관.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저한테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좀 입을 열어봅니다. 란 취지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동훈 당시 대표를 비롯한 다른 몇몇 정치인들 다 데리고 오면 내가 쏴서라도 뭐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잖아요. 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서영수 대변인님. 네.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검찰 진술에서도 안 했었는데 지금 법정에 와서 이거를 지금 입을 연 거거든요. 네. 일단은 뭐 곽종근 사령관 외에도 당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체포하라는 부분들은 진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12월 3일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건데 네. 이건 10월 1일 국군 날이면 이게 계엄이라는 불법 계엄이 선포되기 전 한 2달 전이죠. 2달 전이잖아요. 2달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한동훈이 정말 잡아다 총으로 쏴 죽일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보는 것들은 굉장히 사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했다는 부분들 한 대목과 두 번째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김용현이라든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오랫동안 20년 이상을 검찰에서 형 동생으로 살았던 네.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마음은 굉장히 참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걸 보면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약간 계획적으로 계엄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적인 감정이 상당히 많이 국정에 개입이 좀 됐었던 것 같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재판에 있었던 얘기 저희 같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런 얘기가 오갔던 거죠. 나는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군인들 생일이라서 내가 격려차 불러갖고는 곽 전 사령 오자마자 그냥 바로 막바로 술 많이 먹었잖아요. 그 내가 뭐 따로 어디 만찬장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냥 계란말이에 베이컨 좀 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히 소소하게 먹었는데 여기서 무슨 시국 얘기를 할 상황입니까? 라고 윤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곽 전 사령관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검찰에서도 얘기 안 했는데 말 못할 부분을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한동훈 등 정치인을 호명하며 한 명이 아니에요. 한동훈 당시 대표 플러스 뭐 누구누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등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앞에 잡아와라. 뭐 총으로 쏴서라도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이창근 위원님 아까 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사적 감정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재판 과정에 지금 검찰에서도 얘기 안 했던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도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가 극한까지 몰려서 약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입을 여는 듯한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죠. 곽종근 전 사령관은 네. 과거 헌재에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봤던 사안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했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고 그냥 질서 유지 그렇게 계속 방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내가 비상대권을 얘기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나의 진술이 맞고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한동훈 등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네. 비상계엄 때 체포를 해서 구금을 시키려는 그런 정도 사실로만 알았지만 실제 그전에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자체가 다 비상대권을 얘기한 증거입니다 하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왜 나를 자꾸 거짓말쟁이로 몰아? 왜 나를 건드려? 이런 심정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곽종근 전 사령관은 더 많은 얘기를 또 쏟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이 아직도 얘기 안 한 게 있었어? 더 얘기할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이 아마 어제 보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의문이 곽 전 사령관이 본인 힘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검찰에서도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 진술에는 없는 내용이고 법정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얘기 이게 시청자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정미 변호사님. 검찰에서 얘기를 안 하고 법정에 와서 얘기 그냥 갑자기 툭 나온 건데 이거 어느 정도 무게 갖고 있는 거지?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 또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해서 네.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 맥락을 충분히 살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신뢰성을 충분히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증인신문 과정의 전후 과정을 조금 살펴봤었는데 사실 앞부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이렇게 대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그런 구체적인 진술은 서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네. 당시에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또 뭐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측 다 양측 다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되는 경위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할 때 뭐 그제서야 이제 나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사실 해당 발언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조금 살펴봤는데 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어떠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한다기보다는 뭐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정도로 끝맺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좀 예상하지 못했던 좀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점은 좀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다면
결국 양측의 신뢰성을 조금 따져봤을 때는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 곽 전 사령관의 그런 신뢰를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그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면 이 얘기가 누구 말이 더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어제 상황을 봤을 때는 내가 오죽하면 이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그 전후 맥락이 좀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하면서 추가적으로 무슨 대응을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 이런 걸 봤을 때는 재판부가 이거 곽 전 사령관 얘기 믿을 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진술 자체가 들어보면 안 그래도 사실 계엄 직후에 나왔던 게 이른바 한동훈 사살설 얘기가 있었죠. 국회에서도 사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이창근 위원님, 사실 저 때는 김어준 씨가 보수의 좀 대척점에 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또 진짜인가? 라는 생각도 다시 들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김어준 씨의 얘기의 출처가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 그리고 그것이 누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왔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자서전에도 보면은 어느 정치인이 나한테 전화해서 정말 너 죽을 수 있다. 빨리 피신해라.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실제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정말 한동훈 전 대표 또 플러스 알파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정말 현실로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아무리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네. 이렇게 본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인들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쉽게 언급한다는 자체가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뭐 누구 말이 진짜인지 아직은 뭐 명확하게 결론이 나진 않습니다. 일단 법정 증언이 좀 나왔다라는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그때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것까지는 뭔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라는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듣는 우리도 놀라운데 그럼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얼마나 좀 놀랬을까라는 거죠.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한동훈, 김 여사 단속 비공개로 요청하던 때다. 참담하다라는 심경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SNS 내용 자세히 좀 볼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한 바로 그때 10월 1일은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의료사태 해결, 김 여사 비선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가 비공개로 요청을 했을 때입니다. 비공개로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대외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던 그런 것도 아니고 뒤에서 조용히 좀 이거 좀 이렇게 하시죠 라고 좀 쓴소리를 조용히 건넸을 그런 때다. 근데 그런 나를 두고 이런 얘기까지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작년 10월 1일이죠. 그 즈음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예정대로 참석을 하실까요? 어떻게 좀 약속된 일정 오늘 만나서 직접 그때 얘기를 다시 해보실 계획 있으세요? 안에서 얘기할 건 미리 제가 예고할 그다음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 김 여사 관련 사안으로 생각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소통하는 방법은 꼭 만나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본 게 9월에 했었던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아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죠.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좀 완곡하게 얘기를 하는 입장이었었고 10월 17일 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10월 이제 중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뭐 내가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이 뭐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다라는 건데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경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거죠. 일단 9월 21일 한동훈 당시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튿날 맞습니다라고 한동훈 당시 대표 쪽에서 맞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건 별도로 협의할 사안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독대를 거부를 했고 이게 9월 23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1일 바로 국군의 날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던 뭐 한동훈을 뭐 데려와라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만찬 자리가 있었던 거고 두 사람이 만나긴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냐? 그건 이 뒤에 10월 21일에 만나서 이른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3대 요구 뭐 김 여사에 대해서 뭐 비선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요구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서영주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가 10월 1일 시점이면 비공개로 얘기를 하면 되지 공개로 막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이때부터 이때 만나서가 아니라 이미 10월 1일 이때 얘기 들을 때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마음에는 한동훈 당시 대표는 아웃이었다라는 거냐라는 겁니다. 사실상 돌이켜 보면 그 비대위원장으로 할 때도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특검 요구를 좀 요구를 했던 제스처를 했었죠. 네. 그때부터 좀 그 용산이 부글부글했다. 이미 그때부터 갈라서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됐을 때 그때 한동훈 전 대표를 막으려고 용산에서 했었죠. 이미 골은 깊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히 네가 나에게 대든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 특히나 영리는 건드렸잖아요. 네. 부의제로인 김건희를 건드렸던 거예요. 두 가지. 그 주변의 비선들. 그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한 특별감찰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부분들에 이미 확정적으로 이미 무르익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윤석열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당시 야당 대표도 이재명 대표 이상으로 저는 어떤 그 뭐라고 하죠? 복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신감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현재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는 있으나 저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10월 21일 한동훈 전 대표를 어쩔 수 없이 정치상에 만나기 전에 네. 추경호 원내대표만 따로 간접히 만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는 안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10월 1일에 곽정군 당시 사령관의 증언이 더 무게를 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술 먹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장시간 동안 경건하게 먹겠습니까? 시군 얘기하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사실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잡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총으로 쏴서 네.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한동훈 뭐 XX 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곽종군 전 사령관의 저는 그 영린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들지 않았나 그래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 아무래도 곽종군 전 사령관의 얘기가 좀 더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간다 이런저런 정황을 좀 봐라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따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직접 들어보실까요?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있었던 얘기인데 1년 이상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믿을 수도 없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얘기 있었다 하더라도 곽종군 사령관이 얘기했듯이 계속 어떤 시국의 어떤 애로사항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푸념처럼 얘기할 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완전히 뜬금포라는 얘기죠. 네. 100번 양보해서 했다고 해도 푸념이지 않았겠느냐라고 또 얘기를 지금 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서정민 변호사님. 지금 이게 푸념으로 얘기를 했을 수는
그것도 푸념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긴 합니다.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푸념식으로 얘기를 한 건지 작심하고 의도가 들어간 건지 농도 한 50% 농반진반인 건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네, 결국에는 이러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어진 사정들이 어땠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소급을 해서 해당 발언의 그런 진위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는 그런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후에 이어진 그런 비상계엄의 사태를 보다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네. 이 결과를 봤을 때 당시에 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한 그 발언이 푸념이었는지 혹은 어느 정도 진심이 담긴 내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추후에 다시 소급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재판부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발언이 있고 그 뒤에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고 대략 좀 유추를 하는, 그래서 누구 말이 더 신뢰가 있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한다라는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계엄이 거의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던 뒷얘기가 다시금 새롭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뒷얘기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만 나오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곽종근, 윤, 한동훈 잡아오라 총쏴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건데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전 요 부분을 좀 볼까 합니다. 요거 확대된 거 있죠? 네, 요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죠.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계엄 당일에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 한덕수 전 총리한테 왜 반대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강하게 따졌다.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한테 넌 원래 예스맨이라 노라고 못했겠지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그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최상목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왜 내가 반대를 안 해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요지의 반박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민 전 장관은 최상목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던가요? 뭐 그냥 그 민망한 표정으로 뭐 이렇게 별 말을 한 그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뻘쭘한 표정, 민망한 표정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총리한테 한덕수 총리보다 미치잖아요. 경제부총리니까. 그런데 50년 공직생활 마무리하려고 그랬습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도 원래 예스맨이라 노라고 못했겠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보면 이건 이창근 위원님 굉장히 당시에 이게 직접 들어본 사람 입장에선 아마 신랄하게 얘기를 했겠거니라는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네. 저도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이나 어떤 성격을 봤을 때는 저런 얘기를 충분히 했을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언론에 나온 얘기와 이번에 조태열 전 장관의 새로운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은 본인이 처음부터 반대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네. 그 반대가 소극적 반대고 오히려 더 가담했는 걸로 그렇게 증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CCTV에서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반대가 없었던 내란의 정말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역할을 한 걸로 나왔고 다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 하고 있지만 본인은 계속 줄곧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본인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서 진술이 좀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차지하더라도 아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한테 저런 얘기를 저는 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요. 다만 한덕수 전 총리의 반응이 저는 너무나 아쉬운 것이
본인이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윤 전 대통령과 본인의 두 사람 간의 얘기밖에 안 돼요.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거기에서 본인을 반대를 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그걸 네.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이라도 이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지만 모든 것을 실체적인 진실을 더 털어놔야 된다. 그것이 지금 나머지 공직자들도 한덕수 전 총리가 함께 고생한 동료로서 보호하는 길이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말씀처럼 한덕수 전 총리 지금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서 변호사님, 사실 지금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물론 이 말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재판에서 받아들여졌는지는 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구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혹시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재판 중에 불구속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다시 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가능은 합니다. 예컨대 네. 뭐 재판에 불출석을 한다는 등의 그런 앞으로의 재판에 상당히 지연이나 혹은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네. 법정에서도 법원에서도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검 측에서는 뭐 영장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다가 구속 요구를 촉구하는 그런 방식도 채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법원에서도 이 구인을 해서 구속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정말 이 획기적인 그런 증언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뭐 불구속이 구속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다만 뭐 협조를 안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좀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영장이 이미 기각이 돼서 말씀처럼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번엔 이 사람한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누구냐? 기사 같이 볼까요? 내란 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라는 거죠. 왜? 여기 볼까요?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건 구속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내란 특검으로서는 처음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죠.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긴 합니다만 여긴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건데 요거 서 변호사님 구속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속이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 이 특검이나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해당 혐의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증을 했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영장을 청구한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소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특검의 사건들을 좀 개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추경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고의나 인식 여부를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는 명확하게 조금 밝혀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이제 범죄가 충분히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는 것보다도 네. 이 사안의 중대성을 더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사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다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니까 네. 이 재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그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고 일단은 영장을 청구를 하고 뭐 그 결과에 따라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중이 상당히 좀 반영이 된 그런 영장 청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 일단 프로토콜상 지금쯤 이 어쨌거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 단계로 좀 넘어가는 이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한 거긴 한데 근데 구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좀 있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실제로 이게 이 국회로 넘어와서 이게 체포동의안의 이 표결 처리까지 좀 이뤄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가긴 할 텐데 요 과정에서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